나는 2,500명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몇 달이 지나자 날 찾는 사람은 고작 몇 명뿐이었죠. 그 순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퇴직 후 처음 몇 달 동안 정말 좋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밀린 드라마도 보고 친구들과 만나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나를 점점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남의 일 같으신가요? 하지만 우리가 곧 맞이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돈 들이지 않고 평생 즐길 수 있으면서도 건강과 사회적 관계까지 챙길 수 있는 현실적인 취미생활 7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취미생활들을 어디서 쉽게 구하고 즐길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취미생활이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란다 텃밭 가꾸기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텃밭을 키우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최근에 베란다에 작은 텃밭 하나를 만들어서 상추와 토마토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물도 주고 괜히 조금씩 새싹이 나면 괜히 뿌듯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계속 반복적으로 관리를 해주다 보니 어느새 토마토, 상추 이런 게 작게나마 먹을 수 있게끔 자라서 그걸로 식사하는데 사용을 해봤거든요. 정말 맛이 달랐습니다. 맛있다, 신선하다 이런 맛보다 뿌듯하고 기쁘고 특히 누군가와 같이 식사할 때 이야기거리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자라는 작물들을 보는 즐거움이 쏠쏠해진다는 점에서 베란다 텃밭 가꾸기를 첫 번째 취미생활로 가져와 봤습니다. 두 번째, 부부 자전거 타기. 이런 생각 하시겠죠. 이 나이에 자전거를.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배우자와 함께 중고로 구입한 저렴한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동네를 돌아보시면 평생 차로 지나칠 때는 몰랐던 예쁜 카페와 공원도 발견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관계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아내는 혹은 남편은 자전거 못 타는데요. 걱정 마세요. 어른용 3발, 4발 자전거가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운동은 3, 4발 자전거로 하는 게 더 많이 됩니다. 더 힘들거든요. 자전거를 못 타서 멈칫하기보다는 자연도 보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부부 관계도 좋아지는 취미생활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걷기입니다. 모임 퇴직 후에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이 줄어들면서 우울할 때가 많으시죠. 저희 이모가 얼마 전부터 동네 주민들과 매일 30분 걷기 모임을 시작했는데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요즘 표정과 에너지가 오히려 퇴직 전보다 훨씬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 안 받지,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걸으면서 30분 1시간 떠드니까 힘이 돈다. 사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걷기 모임을 하신다는데 얼마나 가시겠어 했는데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속 모임 참석을 정말 즐겁게 하고 있으십니다. 건강은 물론 다양한 사람들과의 새로운 만남으로 하루가 기대되는 삶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공예 활동입니다. 제가 손재주가 정말 없고 특히 공예 이런 건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공예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체험활동 가봤는데 정말 놀랐던 게 배우자와 공예 체험을 갔는데 70%가 퇴직자셨습니다. 심지어 정말 베테랑이 된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근데 처음에 마찬가지로 손재주가 정말 없어서 생각도 안 했는데 공예를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셔서 시작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공예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자신만의 장식품, 그릇, 용기 등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우울감이 많으신 분이셨는데 요즘엔 오히려 자신감과 집중력이 훨씬 더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어떤 목적을 향해서 집중과 성과가 나오면 정말 정서적으로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말 가치 있는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 드로잉 배우기입니다. 그게 뭐야 하실 텐데요. 요즘엔 붓칠하면서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마치 화가처럼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아는 분은 손주 사진을 직접 그림으로 그려 선물을 해주었더니
가족들 반응이 매우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많이 배우시고 혹은 문화센터에서 요즘엔 도화지 그림 말고 스마트폰으로 그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들 알려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림의 퀄리티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얼마나 집중하고 시간을 알차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점에서 정말 좋은 취미 활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왕 대화하면서 그리면 더욱 스트레스가 풀리니 모임이나 센터에서 하는 활동을 참여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섯 번째는 홈베이킹입니다. 이건 저희 부모님이 얼마 전부터 해보는 취미 생활인데 만족도가 정말 높으세요. 처음엔 빵 만드는 게 복잡해서 잘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몇 번 가실 때마다 정말 맛있는 빵을 만들어 오시고 선물로 주시길래 들어보니 코칭도 잘 해주시고 어렵지가 않아서 누구나 간단한 쿠키 혹은 빵을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꿈 중에 하나가 손주들과 함께 베이킹을 하셔서 이웃 혹은 친척에게 나눠주는 날을 또 기대하고 있으십니다. 기대하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걸 보니까 여러 관점에서 정말 좋은 취미생활 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활동 및 재능 기부입니다. 본인이 가진 작은 재능도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활동이었습니다. 이건 저 포함해서 제 주변 종종 진행하는 활동인데요. 사실 처음 시작은 직장서 의무 활동 기간이라고 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 진행을 했었습니다. 동네 독거노인을 위해 음식을 나눠주거나 아이들을 위해 책을 읽어주며 봉사활동을 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할 때 유명한 대기업 정년퇴직하신 분께서 수학영어를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 모습이 정말 감명 깊었던 것 같네요. 이제 취미생활에 대해서 들으셨다면 어떻게 신청하고 참여하는지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민센터, 복지관, 문화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강좌를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1365 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또한 인터넷을 통해 동호회나 오픈 채팅방에서 쉽게 모집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7가지 취미생활 어떠셨나요? 사실 행복한 노후는 돈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건강, 관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위에 말씀드린 7가지 외에 우리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즐거운 게 무엇인지 찾아보면 현재보다 훨씬 더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취미생활은 보통 무엇인지 댓글로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그리고 노후를 위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